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겁나 재밌고 오래 들을 수 있는 공포 ASMR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창고에 나타난 귀신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이야기라 아주 신박하고 재밌습니다. 가시죠. 애써 믿어달라고 말하진 않지만 저는 지금껏 살면서 이상하게도 주변에 귀신이 많이 꼬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 방에는 온통 테마부적부터 시작해서 염주, 십자가, 천수경, 성수 등 귀신을 쫓는 물건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신이 싫지만 몇몇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중 지금도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무역을 하기 때문에 종종 제품을 몇 달 동안 보관해야 할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들을 보관해야 할 창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깝고 물건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찾아야 했죠. 저와 부장님에게 창고를 찾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다른 일은 안 해도 되니 당장 물류 창고를 찾으라는 필명을 받들고 창고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부동산 전화, 벼룩시장 등을 열심히 뒤졌지만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었죠. 한참을 돌아다니다 장소를 찾지 못하고 부장님과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고 있다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인드로 슈퍼 아주머니께 근처에 창고 건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고 물건만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냐고 몇 번을 물어보시더군요. 저희야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밑에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면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말하시더군요. 털레 거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가서 보니 그 집은 2층 집이었고 2층에는 주인 내외가 살고 1층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창고로 쓸만한 곳 소개받아 왔다고 말하고는 1층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꽤나 어두침침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거리가 가깝고 차량 접근성이 좋아 승하차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주인 집과 내고를 시작했는데 웬걸 확실히 들어온다고만 말하면 엄청 싸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바로 계약을 하고는 인테리어 조금 손보고 바로 물건들을 적재했습니다. 그때가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안 오는 날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야간 작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새벽 1시쯤 되니 번개가 치더니 부슬부슬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비도 오겠다 야참을 먹자며 족발에 소주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3명이서 비를 보며 소주를 먹으니 그렇게 잘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해 더 이상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소주를 들이키다 보니 오줌이 마려워졌고 집 뒤쪽으로 돌아 화장실로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스위치를 눌렀더니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불이 켜지지 않았고 담배 한 대 피워 물고는 불빛 삼아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천둥이 쳤고 순간 0.1초 정도 환하게 밝아졌는데 그 사이 화장실 천정에 웬 여자가 매달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매달려 있는 여자를 봤는데 저를 째려보면서 허공에 떠 있는 걸 보고는 귀 뒤까지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오줌을 싸는 건지 오줌이 흐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입에 문 담배가 침으로 다 젖기 시작했는데 자크는 올리지도 못하고 잽싸게 뛰어서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그 와중에 자크 밖으로 그것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당장 짐 싸서는 바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회사에서 창고 근처도 안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기 마련이고 제가 그 창고의 책임자로 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창고에서 제품 출하할 때마다 확인 도장을 받고 재고 물량 점검하는 일을 제가 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꿀보직이라면서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 일이 죽는 것보다 싫었죠. 한숨을 푹푹 쉬고는 창고 입구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두고 방구석마다 팥도 뿌리고 책상에 불교 서적을 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다행히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마침 출고차 하나가 저녁 늦게 오는 바람에 회식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품 출고를 하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창고 전화에 전화벨이 울렸고 깜짝 놀라서 받아보니 신호음만 뚜뚜거리더군요. 누가 장난 전화를 했나 싶어 확 끊었는데 이내 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다시 수화기를 드니 역시나 뚜뚜거리는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순간 짜증이 나서 빨리 집에 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받아보니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8시에 출고한 차량인데 창고에 손지갑을 두고 나왔다고 11시 30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으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 전에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니 손지갑은 찾을 수 없었는데 별 수 없어서 의자에 앉아 PDA로 게임을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PDA 게임은 지금의 갤럭시 노트처럼 펜이 있어야 했는데 그걸 하다가 펜을 떨어뜨렸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길래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숙이는 순간 전화선이 보이는 겁니다. 책상 다리에 전화선이 걸려서 빠져 있었는데 수화기를 들어보니 전화는 당연히 되지 않았고 그 순간 방금 전에 제가 받았던 전화가 생각났고 소름이 쫙 돋더군요. 전화선이 빠졌는데 어떻게 통화가 될 수 있었나 싶었고 혹시나 모른다며 8시에 출고한 운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운전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방금 전에 손지갑 찾으러 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오밤중에 무슨 말하는 거냐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나머지 운전사들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창고 전화번호가 임시로 개통된 번호였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져서는 허겁지겁 셔터를 내리고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회사 동료 2명이 있었고 1명은 술이 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놈 집이 워낙 멀고 인사불성이라 일단 급한 대로 창고로 데려왔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놈 둘 다 창고 뒤에 있는 쪽방에 누웠고 이 방이 창문 하나만 넘으면 제가 예전에 귀신을 봤던 화장실이 있던 곳이었죠. 혹시 몰라서 창문을 닫아놨더니 이놈들이 더워 죽겠는데 왜 창문을 닫냐며 그 정신에 일어나서는 창문을 열고 다시 잠을 자는 겁니다. 뭐 별일 있겠냐 싶어서 창문 위에 열쇠를 놓고 창고 밖을 나섰습니다. 토요일 주말을 개떡같이 보내고 다음날이 되자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저녁 7시가 되자 그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뭔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으니 대뜸 어제 그 미친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 머리카락을 자꾸 잡아당기더래요. 술김에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욕을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잡아당겼고 나중 되니까 점점 아프더랍니다. 이 방이 쪽방이다 보니 창문이 굉장히 낮았는데 아파서 눈을 떠보니 웬 산발을 한 여자가 창문에서 자기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더랍니다. 마구 주먹을 휘둘렀는데도 머리를 잡고 놓지를 않아서 인연 죽인다고 그대로 창문을 뛰어넘었는데 그 순간 속이 울렁거려서 그대로 토를 했답니다. 시원하게 토를 하고는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졌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술도 좀 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대체 위층 사는 새끼들이 누군데 사람 머리 가지고 이딴 짓을 하는 거냐며 소리소리를 질러대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위층에는 외아들 하나 살고 있어서 여자는 없었을 뿐더러 그 여자가 대충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11시 30분에 지갑을 찾으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질 않나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열쇠를 받았는데 아직도 분이 안 가셨는지 그놈이 계속 씩씩대고 있더군요. 아직도 어제 자기 머리를 잡은 게 사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장 또다시 그 창고로 가야 해서 급한 대로 프린터로 관세음보살 전신상을 출력해서는 창문 위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한동안 화장실에 가도 이상한 일이 없었고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창고 일도 익숙해져서 칼퇴근이 기본이었는데 제가 꿀보직을 얻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회사 직원들이 놀러오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영업 나와서는 일 안하고 버너 피워서 라면도 끓여 먹었고 다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노가리도 갔죠. 그러다 문득 창문 위에 제가 붙여놓은 관세음보살 그림을 보면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도 술에 취해 있던지라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 귀신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꺼냈습니다. 다행히 다들 그냥 웃어넘겼지만 저녁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다들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으악하는 비명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렸습니다. 그때 술을 먹은 사람이 저까지 4명이었는데 화장실에 가보니 가장 막내인 직원이 뒤로 나자빠져 있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기절한 사람을 봤는데 창고로 데려와서 뺨 때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 그제서야 눈을 떴고 황소만한 덩치인 놈이 일어나자마자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원하게 오줌을 싸고서 나오려고 하는데 화장실 변기 안쪽에 웬 여자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는 그대로 자빠져 기절을 했던 거였죠. 워낙 말이 많은 친구여서 금세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창고 여자 귀신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심지어 호기심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직원이 창고를 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고참 하나가 술을 마시고는 2층에 살고 있던 집주인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귀신 나오는 거 왜 얘기 안 했냐고 엄청 닥달을 했는데 정상적이라면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정말 말 그대로 서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사람들이 말려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문이 돌고 있어서 저녁만 되면 직원들에게 전화가 와서는 너 혼자 거기 있어서 괜찮겠냐는 장난 전화가 오기도 했죠. 그러다 회사 상사 하나가 이제 한 번만 더 귀신 이야기 나오면 창고 옮길 거니깐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에라 모르겠다 싶었는데 하루는 동네 슈퍼에서 쭈쭈바 하나를 사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맞은편 집에 2층에 누가 이사를 오는지 이삿짐 차량이 서 있더군요. 신경 쓰지 않고 창고에 들어가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바람도 쐴 겸 다시 창고 밖으로 나오니 이사하는 곳 앞에 아주머니 2분이 서 있더군요. 맞은편 건물 1층이 가방 공장이었는데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괜히 가서는 무슨 이야기 하시냐고 넌지시 찔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물 2층에 이사 오는 사람이 아주 용한 무당이고 신들린 무당이라고 말하더군요. 오, 이게 웬 떡인가. 시간 되면 점이나 한번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들떠서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무당이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에 창고로 출근해 창고 문을 열려고 셔터를 만지고 있는데 발 밑에서 뿌직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누가 왕소금을 허옇게 쏟아놓은 겁니다. 주변을 봤더니 주인집 대문부터 시작해서 창고까지 길게 소금을 쏟아놨는데 자세히 보니 창고 건물 주변으로만 소금을 왕창 부었더군요. 당시만 해도 누가 소독을 했나 싶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오전 업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2층 무당집에서 국거리를 하는 건지 북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한참을 듣고 있는데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창고 안으로 쑥 들어오시더군요. 그래서 뉘신가 하는 표정으로 책상에서 일어났는데 저를 보지도 않고는 뭔가 혼자서 주절주절 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할머니를 불러도 계속 혼잣말을 하셨고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더니 갑자기 저한테 확 뿌리시더군요. 얼굴이 따끔해서 보니 왕소금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 제 말도 가뿐히 무시하고는 그대로 다시 무당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곳에 못 있겠다 싶어서 당장 내일 회사에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받았더니 오늘 저녁에 부산에서 입구 차량이 온다고 하더군요. 창고가 닫혀서 놓을 곳도 없다고 말했더니 웃기지 말라고 잘 정리하라고만 말하고는 사람 하나 더 붙여줄 테니까 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일단 창고 정리부터 시작했는데 멀대같이 키가 큰 친구 하나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을 얼마 전에 지사에서 복귀한 직원이라고 소개하고는 같이 창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일하고는 담배나 살 겸 슈퍼로 향했습니다. 담배랑 커피를 사서 가려고 하니까 슈퍼 아줌마가 혹시 저 밑에 창고분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맞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서 항상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내릴 때만 사람이 있고 저녁에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죠. 혹시나 싶어서 아줌마 여기 오래 사셨냐고 물었더니 벌써 15년째 슈퍼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사정에 훤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되면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요량으로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다시 일을 하려고 창고로 돌아오니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쏴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바람이 들어오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쪽방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관세음보살 사진으로 철사로 고정시켜놔서 열 수가 없었는데 이게 왜 열려있냐고 말했더니
오늘 온 직원이 너무 덥다고 사진을 쓰레기통에 넣고는 열었다는 거였죠. 이렇게 더운데 왜 창문을 닫고 있냐고 하길래 차마 귀신 나온다는 말은 못했죠. 같이 밥을 먹고 조금 쉬고 있는데 급 오줌이 마려워졌습니다. 도저히 그 화장실은 갈 용기가 안 나서 급한 대로 밖에 나가서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오줌을 쌌던 곳에서도 창고 화장실이 훤히 보였는데 싸고 있는 도중에 계속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마치 쇠를 돌리는 것처럼 삐걱삐걱 소리가 났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창고 화장실 문이 계속 열렸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새로 온 놈이 화장실을 쓰고는 문을 안 닫아놨는지 바람에 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잡이에 하얗고 빨간 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을 찌푸려서 보고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섭더군요. 마치 분칠이라도 하듯 하얀 손과 시뻘건 손톱이 나와서는 그 문을 계속 닫았다 열었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줌도 다 못 싸고 그대로 창고로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직원에게 다짜고짜 창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직원은 후다닥 쪽방으로 달려가 창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오래돼서 그런지 잘 안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참을 낑낑대더니 갑자기 손을 확 하고 뒤로 빼는 겁니다. 마치 전기라도 감전되는 것처럼 빠르게 손을 뺐는데 그리고는 이내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180이 넘는 남자가 방바닥을 기면서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고 꽥꽥 소리를 지르며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둘 다 비명을 지르면서 창고 밖으로 헐레벌떡 뛰어나왔는데 숨을 고르고 있으니 이놈이 저한테 명령을 내려달라는 듯 쳐다보더군요. 곧바로 하역 차량이 들어왔고 저희 둘 다 지금 방금 거기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으니 운전사가 내려서는 창고 안을 보면서 아무도 없냐고 기웃대더군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창고로 가서 아무렇지 않은 듯 둘 다 물건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화장실 쪽으로 가서는 창문을 발로 차서 겨우 닫았죠. 하역 작업을 마치고 차량이 떠났는데 뒤를 보니 이미 이놈은 당장이라도 나가자는 듯이 자기 물건들 다 챙겨서 열쇠를 들고 있더군요. 저도 따질 것 없이 바로 짐 챙겨서 자동차로 갔습니다. 그놈은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저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넌지시 봤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봤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창문 닫으라고 소리쳤을 때 도둑 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위에 머리를 산발한 웬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1m도 안 되는 바로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몸은 없고 덜렁 얼굴만 허공에 떠서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손을 봤냐고 했더니 머릿속에 남는 건 대갈통밖에 없다고 말하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 회사로 출근해서 당장 건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서 도저히 귀신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하소연했고 좋은 소리는 못 들었지만 결국 다른 창고를 알아보는데 동의해줬습니다. 결국 다시 그 부장님과 다른 창고 장소를 물색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둘을 창고에 박아놓고 몇 가지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알아보기 전에 부장님을 모시고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에게 여기 밑에 건물 1층에 있던 사람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짜고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창고 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럴 줄 알았다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한 달을 못 버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원래 이 동네가 유흥업소들이 많았던 동네라고 말하더군요. 쉽게 말해 방석집이 많았는데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이 방석집 거리였는데 언젠가 살인사건이 나와서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고 그 이후로 방석집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살인사건이 난 곳이 저희가 있던 창고 건물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아무리 방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와도 한 달을 못 버티고 줄줄이 나갔다는 거였죠. 저희도 물론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였고요. 그래서 무슨 사건인데 귀신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잘 알 거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하셨습니다. 일단은 다른 창고 건물을 물색하러 다니다가 저녁 6시쯤 신입들도 걱정되고 해서 부장님과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창고에 들어서니 신입들은 신이 나서 제각기 놀고 있더군요. 일단 2시간 정도 쉬었다가
주인 아저씨가 돌아오면 방을 빼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주인 아저씨가 왔고 저희가 창고를 옮기려고 한다니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슈퍼 아줌마한테 이곳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고 아저씨는 체념한 듯 주저앉으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슈퍼 아줌마 말처럼 이곳이 원래 방석집이었는데 마음씨 좋고 착한 아가씨가 가게를 했답니다. 아저씨 말로는 항상 볼 때마다 인사성이 좋고 힘든 일을 하지만서도 늘 웃고 다니는 그런 아가씨였대요. 이 아가씨 옆에는 같이 일하는 언니 하나가 있었는데 친자매보다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어주는 언니 동생이었답니다. 원래 퇴폐업소 근처에는 깡패나 건달들이 꼬이기 마련인데 이 동네에도 건달들이 많았고 그중 한 명이 착한 아가씨와 눈이 맞았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았는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생이 화장실 앞에서 피를 엄청 토한 채로 죽어서 발견이 되었답니다. 경찰들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언니라는 사람이나 결혼할 사람도 와서는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하고요. 사인은 농약인지 독극물을 먹고 죽었던 건데 당시에는 자살로 결론을 지었답니다. 결국 방석집도 폐쇄되었고요. 문제는 몇 달 뒤 다시 경찰들이 이곳을 방문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로 충격적이었죠. 죽은 동생의 통장에서 돈 5천만 원이 언니에게 입금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언니를 수배했고 다시 조사를 시작했던 거였죠. 그리고 며칠 뒤 범인을 잡았는데 결혼한다는 남자놈을 조사해보니 원래는 진짜로 동생과 건달이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있다며 같이 살인을 계획했던 거였죠. 5천만 원이 당시만 해도 엄청 큰 돈이었고 둘 다 그 돈을 노리고는 남자놈이 결혼하겠다고 거짓말을 쳤고 아침에 주스에다가 농약을 넣었던 겁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토했는지 쪽방에서 쪽방 창문 너머까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범인들의 말로 또한 처참했습니다. 그 건달과 언니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언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건달은 반병신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서 신원조회가 되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있던 신참들도 사색이 되었고 부장님은 이제 그만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괜히 귀신이 불쌍해지더니 이내 술이 땡겨서 부장님에게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씀드렸고 근처 고깃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자리에서 계속 그 여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범인들이 저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냐는 말만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장 새로운 창고를 알아봐야 했고 그때까지 신입들은 창고를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부장님과 다시 창고를 물색하고 있을 때 신입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지금 창고에 난리 났으니까 당장 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휴대폰 너머로 요사스런 소리가 들렸고 정황상 귀신을 본 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창고에 난리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차를 돌려 창고로 향했죠. 창고에 들어가니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팥과 소금이 뿌려져 있었으며 꽹가리 소리가 온 천지에 들렸습니다. 신입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고 역시나 무당 할머니가 창고에 들어와 있더군요. 부장님과 제가 할머니를 잡아 끌어내려고 하자 어찌나 힘이 센지 꼭 무쇠덩이를 잡고 끄는 것 같았죠. 일단 최대한 잡아당겨서 겨우 무당집에 할머니를 모셔다 놨는데 할머니께서 냉수를 벌컥벌컥 드시면서 저희를 계속 째려보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뒤지려면 무슨 짓을 못할까? 일단 복돈 놓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그걸 알고 계시던 부장님이 만원짜리 지폐를 몇 장 꺼내어 소반 위에 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소금을 들고는 또다시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죽고 싶으면 계속 거기에 살고 싶으면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시더군요. 이미 우리는 그 내막을 알고 있었지만 부장님과 눈빛 교환을 해서 모르는 척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너무 세다, 너무 세. 그냥 나가면 되지 뭘 기다려. 이놈아, 두 눈 뜨고 본 놈이 그걸 몰라? 하는 수 없이 부장님과 그곳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할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죠. 그리고 향을 피우는 곳에 하얀 쌀을 가득 담고는 향을 정확히 3개 꽂으셨습니다. 이걸 들고는 거기 가서 피우고 오라고 하시고 양초도 2자루 챙겨주셨죠.
그걸 들고 나가려고 하니 뒤에서 지금 말고 해지면 피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일단 용한 무당이라고 하니 저녁에 향을 피우기로 했는데 부장님도 이미 겁에 질리셨는지 회사에 일이 있다면서 그대로 내빼시더군요. 저도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해가 질 무렵 다시 창고로 가니 이미 신입들은 도망을 쳤는지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서 뛰어오라고 소리를 쳤더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타나더군요. 8시에 주인 아저씨가 오면 같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자고 말하고는 다같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저씨가 오자마자 빠르게 들어가서는 향을 피우고 그 양옆에 양초를 피우고는 곧바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뭔가 잠자리가 편치 않아서 이상한 마음에 회사로 안 가고 바로 창고로 갔는데 또 한바탕 난리가 나 있더군요. 맞은편에 있던 가방공장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그 위를 보니 무당집이 새까맣게 타고 뼈마디만 남아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어제 무당집에 불이 났고 다행히도 무당 할머니는 그 전에 사람들이 꺼내왔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창고로 들어가니 향초가 타지도 않았고 양초는 다 타버려서 온데간데 없었죠. 그 사건이 있고 한동안 창고를 더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겨우 다른 창고를 찾았고 빠르게 계약도 했거든요. 이제 창고에 있던 제품만 새로운 창고로 옮기면 됐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서 탱자탱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난데없이 두 신입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통화 끝나고 부장님과 창고로 달려갔죠. 도착해보니 주인집에 등이 걸려 있었고 그 집 아들이 상복을 입고 있더군요. 엊그제 주인집 아저씨가 술을 드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정면 충돌을 했고 그대로 사망하셨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이 짧은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 이제는 뭐가 맞고 틀린지도 모르겠더군요. 어찌되었든 회사는 굴러가야 했고 이 때문에 부장님은 그 집에 가서 보증금을 받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보증금을 마지막으로 그곳에서의 지옥같은 일들은 끝이 났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소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거짓은 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한치의 거짓 없이 적었습니다. 그 귀신 나오는 창고는 아직도 있고 불에 탄 무당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건물 그대로 있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 섬뜩했던 기억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그 여자가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 달 사이에 화장실에서 산발한 여자 귀신을 보고 그걸 본 사람이 꽤나 많네요. 무당집이 타고 주인집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했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으면 죽어서도 이곳에 남아 사람들을 해칠까 싶습니다. 보통 자신의 원한을 풀면 떠나는 게 맞는데 자신을 배신한 언니와 건달이 저 모양이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나타나네요. 어딘지가 가장 궁금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길이 묘연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재밌게 보고 녹음하는 거라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